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세권, 유동인구 많은 곳, 인구 유입이 많이 잘 되는 곳, 이런 지역에 부동산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이 어디일까?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될까? 그리고 어느 지역에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안정적인 월세를 얻을 수 있을까가 궁금하실 거예요. 많은 TV나 아니면 뉴스 책에 보면 역세권을 항상 얘기를 하고 유동인구 많은 곳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들보다 좀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그 지역,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의 생활 수준 내지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월급 수준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아주 잘 사는 동네에 월세가 싼 작은 집들을 지어 놓는다면 당연히 임대가 안 되겠죠. 반대로 전체적인 생활 수준이 참 낮은데 여기에 고급 펜트하우스를 지으면 안 되겠죠. 한마디로 공단이 있거나 직장인들의 연봉이 뭐 2, 3천만 원 이하인 이런 지역이 있다면 내가 투자하려는 부동산은 당연히 월세가 3, 40만 원 정도에 되는 그런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될 겁니다. 아니면 강남과 같이 연봉이 많은 내지는 수입이 많은 분들이 있는 지역에는 적어도 5, 60만 원 이상 정도 내지는 집이 멋진 집을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고 비역세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지역 중에 한 지역은 역이랑 거리가 좀 먼데 주변이 학원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학원 선생님들이 과외를 하기 위해서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참 드물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인근에 반경 한 2km 정도 안에는 오피스텔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오피스텔은 당연히 과외 선생님들이 과외방으로 쓰기 위한 수요가 상당히 높겠죠. 그리고 또 한 지역은 공단이 이루어져 있어서 공장이 있는 곳인데 이 지역에는 역세권이 아니라 그 공단과 가까운 위치가 임대가 더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연히 일을 다니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출퇴근이 용이한 곳을 찾겠죠. 역 주변보다는 더 이쪽이 임대가 잘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역세권을 꼭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역세권을 무시해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투자하려는 지역의 특성이, 성향이 어떤지를 파악을 하고 나서 내가 투자할 부동산의 전체적인 가격이나 특성을 선택해야 된다는 말이죠. 네,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 역세권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은 비싸다는 생각도 있고 역에 가까이 지하철역에 붙어 있어야 아주 가까워야 임대가 잘 나갈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한다면 본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이 역과의 거리 외부 손님들이 찾아오는 그 거리 잘 찾아올 수 있는 위치인가가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오피스텔에서 거주를 한다고 했을 때 역에서 한 5분, 3분 떨어진 곳에 사는 것과 내가 역에 나와서 바로 1, 2분 위치에 있는 것과 월세가 한 5만원, 10만원 차이 난다면 굳이 역 바로 앞에 있는 곳에서 거주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거주를 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거주를 하는 이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에는 역과의 거리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 거리가 따라서 더 많은 월세를 내야 된다고 한다면 그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적을 겁니다. 한마디로 역과의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더 많은 투자금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 부동산이 주거를 위주로 하는지 아니면 사무실 업무용 쪽인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랑 가깝다고 해서 무조건 비싼 것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월세가 비슷하다면 조금 더 저렴한 것을 사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 정보를 얻는 그 방법이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 인터넷 아니면 방송 아니면 그 외 여러 매체를 통해서 새로 분양하는 부동산의 정보를 얻는 것이 거의 유일한 정보를 얻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비싸고 어떤 것들은 싸고, 내지는 어떤 거는 월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고 어떤 것은 좀 그렇지 않고의 부분도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직접 발품을 팔아서 알아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새로 분양을 이제 시작하는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있다고 치고, 그 외에 이미 다 지어져서 준공이 돼서 입주를 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있을 때 가격이 이미 입주를 시작한 곳, 그리고 입주를 시작했는데 아직 분양이 안 된 곳은 빨리 분양하기 위해서 좀 더 싸게 분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양을 시작한 곳과는 가격 차이가 나겠죠. 아마 이 두 번째가 좀 더 저렴할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 부동산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다, 이게 비싸니까 더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오피스텔 내지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지어져서 들어갈 때는 그 모습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지어져서 나중에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 좋은 상상만 하는 것보다는 사실 냉정하게 주변 지역의 발품을 팔아서 확실한 임대 시세인지, 지금 현재 가격과 비슷한지, 주위에 이미 분양을 해서 가격이 떨어진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없는지를 확인해 보고 이 분양하는 부동산의 가치를 본인이 따져보는 게 맞죠. 싸다고 해서 나쁜 것만도 아니고 비싼 것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이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시점이라면 눈에 보이겠지만 이 싼 것을 사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따라서 내지는 분양회사의 어떤 설명이나 말을 100% 믿고 내 투자를 선택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